이 서류 하나로 몇백만 원을 아낄 수 있으니까 꼭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 한 달 요양원 비용이 200만 원이라고 하면 본인 부담금 20%는 40만 원이에요. 나머지 160만 원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오늘은 보호자님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장기 요양 등급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사실 많은 분들이 부모님께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 하시거든요. 그럴 때 가장 먼저 하셔야 하는 게 바로 장기요양 등급 신청이에요. 먼저 장기요양 등급이 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쉽게 말해서 어르신이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를 국가가 평가해서 매겨주는 등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 65세 이상이 되거나 치매나 뇌혈관 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이 장기요양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참고로 일반 건강보험과는 완전히 별개로 운영되는 제도예요. 그럼 이 등급을 받으면 뭐가 좋을까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까지 받게 되면 요양원을 훨씬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보통 요양원 한 달 비용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하는데 등급을 받으면 본인 부담금이 15%에서 20% 수준으로 확 줄어드는 거니까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신청 방법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사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가장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하시면 돼요. 전화번호는 1577-1000번이고요. 전화하면 상담사가 아주 친절하게 안내해줘요. 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셔도 되고요. 요즘은 온라인으로 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도 신청이 가능해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나 방문을 권해드려요.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가 있어요. 신청서는 공단에서 주는 양식을 작성하시면 되고 신분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의사소견서예요. 이 의사소견서는 어르신이 다니시는 병원에서 받으시면 되는데요. 발급 비용이 대략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들어요. 어떤 보호자님들은 이 비용이 아깝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서류 하나로 몇백만 원을 아낄 수 있으니까 꼭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신청이 완료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일주일에서 2주 안에 공단에서 방문 조사원이 나와요. 이 방문 조사가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날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등급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조사원이 오시면 어르신의 몸 상태, 인지 상태, 일상 생활 능력 같은 걸 체크해요. 예를 들면 혼자 옷을 입을 수 있는지, 화장실을 혼자 가실 수 있는지, 밥을 드실 때 도움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요.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팁이 있어요. 방문조사 당일에 어르신께서 괜히 힘을 내서 평소보다 더 잘하시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조사원 앞에서 체면 때문에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실제보다 낮은 등급이 나오거나 아예 탈락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문조사 전에 어르신께 미리 말씀드려야 해요.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려야 정확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부드럽게 설명해 드리세요. 조사가 끝나면 대략 한 달 정도 후에 결과가 나와요. 우편으로 등급 판정 결과를 받게 되는데요. 이때 1등급부터 5등급 또는 인지지원 등급을 받거나 등급 외 판정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 등급 외 판정을 받았는데 납득이 안 되시면 이의 신청을 하실 수도 있어요.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되고 이의 신청도 똑같이 공단으로 하시면 돼요. 이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알아볼게요. 이 부분이 정말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쉽게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1등급은 거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예요. 침대에서 거의 누워 계시는 분들, 혼자서는 몸을 움직이기 어려운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등급은 1등급보다는 조금 나은 상태인데 그래도 대부분의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해요. 3등급은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예요. 어떤 건 혼자 하시는데 어떤 건 도움이 필요하신 거죠. 예를 들면 화장실은 혼자 가시는데 씻는 건 도와드려야 하는 경우요. 4등급은 3등급보다는 조금 더 독립적이에요. 기본적인 건 혼자 하시는데 가끔 도움이 필요한 정도예요. 5등급은 치매가 있긴 하지만 신체 기능은 비교적 괜찮은 분들이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이건 2014년에 새로 생긴 등급인데요. 치매 초기 환자분들을 위한 등급이에요. 신체는 건강한데 기억력이나 판단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받으시는 거죠. 이 등급을 받으면 주간보호센터 같은 곳을 이용하실 수 있어요. 등급별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조금씩 달라요. 1등급과 2등급은 월 한도액이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요양원이나 제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제일 크다는 거죠. 3등급, 4등급, 5등급으로 갈수록 한도액이 점점 줄어들어요. 구체적인 금액은
매년 조금씩 바뀌는데요. 2025년 기준으로 1등급은 한 달에 대략 230만 원 정도, 5등급은 117만 원 정도예요. 인지지원 등급은 더 낮고요. 여기서 보호자님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이 있어요. 등급이 높을수록 좋은 거냐, 낮을수록 좋은 거냐, 이렇게 숫자로만 보면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1등급이 가장 중증이에요. 그러니까 1등급이 가장 많은 도움이 필요한 상태고 5등급으로 갈수록 상태가 조금씩 나은 거예요. 물론 5등급도 도움이 필요하긴 하지만요. 실제 상담하면서 많이 경험했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떤 보호자님이 어머님 등급 신청을 하셨는데 3등급이 나왔어요. 그런데 본인은 어머님 상태가 더 안 좋다고 생각하셔서 속상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의 신청을 권해드렸어요. 이의 신청할 때는 의사 소견서를 다시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어르신 상태가 더 악화됐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더 좋고요. 그 보호자님은 결국 2등급으로 상향됐어요. 등급을 받은 후에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 등급은 영구적인 게 아니에요. 보통 1년에서 2년마다 재평가를 받아야 해요. 공단에서 알아서 연락을 주니까 그때 다시 조사를 받으시면 돼요. 만약 어르신 상태가 악화됐다면 기다리지 말고 먼저 등급 재조정을 신청하실 수도 있어요. 반대로 상태가 좋아지면 등급이 낮아질 수도 있고요. 등급별로 어떤 시설을 이용하는 게 좋을까요? 1등급과 2등급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입소시설이 적합해요. 24시간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이니까요. 3등급도 입소시설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 재가 서비스도 가능해요. 재가 서비스라는 건 집에서 요양보호사님이 방문해서 도와드리는 서비스예요. 4등급과 5등급은 재가 서비스나 주간보호센터를 많이 이용하세요. 낮에만 센터에 가셔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고 저녁엔 집으로 돌아오시는 거죠. 비용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등급을 받으면 본인 부담금이 얼마나 될까요? 이건 시설 종류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져요. 요양원 같은 입소시설은 보통 본인 부담금이 20%예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무료거나 본인 부담금이 훨씬 적어요. 재가 서비스는 본인 부담금이 15% 정도고요. 구체적으로 계산해 볼게요. 만약 한 달 요양원 비용이 200만 원이라고 하면 본인 부담금 20%는 40만 원이에요. 나머지 160만 원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등급이 없으면 200만 원을 다 내야 하니까 차이가 엄청 크죠. 이게 바로 등급을 꼭 받아야 하는 이유예요. 제가 상담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많은 보호자님들이 등급 신청을 너무 늦게 하세요. 어르신 상태가 정말 안 좋아지고 나서야 신청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조금이라도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으시다면 미리 신청해 보시는 게 좋아요. 등급을 받는다고 해서 당장 시설에 들어가셔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 등급만 받아두시고 필요할 때 바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게 준비해 두시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등급을 받으면 부모님이 기분 나빠하실까 걱정하세요. 이건 정말 많이 고민되시는 부분이죠. 이럴 때는 어르신께 이렇게 말씀드려보세요. 건강검진 받듯이 한번 확인해보는 거라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이 있는데 우리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고 부드럽게 설명해 드리시면 돼요. 이건 부모님을 시설에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돌봄을 받으실 수 있게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실제로 등급을 받고 나서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일주일에 몇 번 요양보호사님이 집으로 오셔서 목욕도 도와드리고 식사 준비도 해드리고 말벗도 대어드려요. 어르신도 편하시고 가족들도 부담이 훨씬 줄어들죠.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시설 입소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등급 판정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정말 속상하시죠. 그런데 포기하지 마세요. 등급 외에 판정을 받았더라도 3개월 후에 다시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그 사이에 어르신 상태가 더 나빠졌다는 진단서나 소견서를 잘 준비하셔서 재신청하시면 돼요. 실제로 재신청해서 등급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또 알아두시면 좋은 제도가 하나 더 있어요.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건데요. 이건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에 상한선을 정해놓는 거예요.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일정 금액 이상은 내지 않아도 돼요. 예를 들어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이 120만 원이라면 그 이상은 국가에서 다시 돌려줘요.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하시면 경제적 부담이 훨씬 줄어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부모님 돌봄을 고민하시는 건 절대 불효가 아니에요. 오히려 부모님께 최선의 도움을 찾아드리려는 책임감 있는 자녀의 모습이에요. 장기요양 등급은 그 시작점이고요. 제도를 잘 알고 활용하는 게 진짜 효도라고 생각해요.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다가 가족 모두가 지치는 것보다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부모님과 더 좋은 시간을 보내시는 게 훨씬 낫거든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장기요양 등급은 만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하실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하시면 돼요. 의사소견서를 꼭 준비하시고 방문 조사 때는 어르신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게 중요해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숫자가 낮을수록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상태고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서비스가 달라져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부모님께 더 나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현명한 준비라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나요? 더 궁금하신 점이나 개인적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영상 댓글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정확한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점 그리고 좋은 시설 고르는 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